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지난주에 라면 짜파게티 햇반 폭발적인 진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네, 예상했죠. 네, 네. 게시판에 글을 써주신 분이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자기 때문에 동료분들이 틀어놓고 같이 듣는데 빵 터졌다. 정말 웃겨 죽을 뻔했다고. 자기들이 너무 웃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뭐냐고 왔다가 또 같이 우셨다고. 맞아요. 네. 회사 분위기를 우리가 살렸다. 우리라뇨. 영애님이. 그분이 살리셨지. 혼자 다 살리자.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대단하신 분이 고정 코너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리형의 뭐 있잖아요. 그래. 네. 레시피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밥 영애님. 집밥 백선생 대신에 매일 아침 요리해 봤니?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성원에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인가요? 그 댓글을 보다가 네. 통찰이 있으시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 캡처를 하는 게 있어. 뭐예요? 영애님의 문제는 1. 지나치게 섬세한 미각과 높은 이상. 2. 생각이 너무 많음. 3. 설명서 따위 나의 길을 가겠다는 뚝심. 다 내려놓고 설명서들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최악의 조합이잖아. 그러니까 이 기대치는 높은데 생각이 많고 이상한 뚝심이 있고. 그렇죠. 네. 저런 분들이 요리 말고 다른 분야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렇지. 왜 요리해. 그러니까 이런 뚝심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26년 만에 당선되시고. 그렇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뚝심. 그렇죠. 네,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데. 뚝심. 네. 참 그런 대로 발휘됐으면 좋겠다. 설명서만 읽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네. 네, 듣고 싶을수록 정말. 그래서 우리 요리 영애님은 여전히 해맑으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헤이브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는 좀 심각해. 요거는 저희가 진지하게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캐릭터명들이. 요게 그 A, B, C 막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네. 아무리 쉽게 써도 안 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바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제 인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부임과 함께 펍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인인 그 친구와 가게에 선전하다가 손님이 적어졌는데 재수씨가 합류하고 그 뒤에 다른 친구인 황대리와 배감독도 합류했습니다. 이날 배감독이 모두가 초면인 김선생을 데려왔죠. 저는 그날 일이 있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황대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술 먹다 다들 뻗었는데 재수씨, 즉 저의 친구의 와이프가 김선생에게 접근해서 둘이 그날 원나잇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김선생에게 거짓말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둘이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젠장. 김선생을 데리고 온 게 배감독 너니까 네가 솔직히 얘기하라는 주장부터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무슨 간섭이냐 그 친구 부부가 애기는 없으니 일단 알려주자 등등. 그러다 결국 두 부부가 잘 지내니 우린 그냥 가만히 있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못 만나겠어요. 얼마 전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둘이서 다른 곳에서 한잔하기도 했는데 영 어색하고 불편하네요. 이 부부가 함께 있는 곳은 더더욱 못 가겠고요. 이 친구가 야부리 코드도 잘 맞고 해서 만나면 항상 즐거운 친구였거든요. 친구를 하나 잃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뿐 아니라 황대리 배감독도 이 친구를 잘 못 보겠다고 해요. 이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어쩌면 좋을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야,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막 A, B, C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헷갈렸어. 그치.
근데 이게 김 선생만 굉장히 큰 그 희생을 당하고 있는 느낌. 이러면서 네. 그래요. 네. 아이고. 야, 이건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건 진짜 얘기를 해줘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 내 친구 와이프가 그날 온 사람이랑 눈이 맞고 원나잇을 했는데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 말어. 그치. 근데 친구만 몰라. 안 하자고 하니 얘를 만나니까 너무 어색해. 그렇죠. 얼굴 보고 있기 너무 민망하고. 심지어 나만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다 알아. 건너 그날 있던 애들이 다 알게 됐어. 네. 남편만 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얘기할까 좀 그렇고 그렇지. 그냥 각자 이런 상황이다. 그럼 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이걸 뭐 우리가 하란다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쵸. 배 감독은 만약 이 상황이다.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친구만 몰라. 그치. 나머지는 다 알고. 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단 그 친구와 내가 얼마나 돈독한 사이냐, 야. 대면대면한 사이냐에 따라 별로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1년에 한 뭐. 아 그렇게 하지 마. 어? 그렇게 다섯 빠져나가지 번 마. 본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 하지 마. 치지 말라고. 그러게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줬잖아. 야브리 코드 잘 맞고 그래. 만나면 좋아. 이 따로 친구. 술도 먹고 지금. 그래. 안 둘이 볼 술 거야. 친구를. 그냥 안 봐요?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응. 근데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습니까? 이렇게 내가 봐도 안 불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화 오면 어떻게? 전화 오면 안 받아? 전화는 받겠지. 안 만나고? 이 참 그러네. 배 감독 왜 그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말을 해, 이 사람아. 계속 얘기해. 그리고 그치. 막 나한테 아니 근데 그때 왔던 황대리랑 다른 애들도 잘 뭔가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전화 오면 어떡하지? 다들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아. 라면서 나한테 전화 와. 참 그런 눈치는 있으면서 와이프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뭐 눈치 못 채는 참. 그렇죠. 그 친구가 집 앞에 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돼? 김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텐 그날 밤의 어페어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분란이 나가지고 둘이 네. 그래. 부부 사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말 못하지. 그치. 야, 그렇지. 난 얘기해. 얘기해? 난 얘기해. 친구인데. 그래. 친구 중에 친구 병신 됐잖아. 그럼 그렇지. 친구 얘기해줘야지. 그래요. 그거 뭐 그 뒤에 싸움이 나고 그치, 막 다시 잘 살아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죠. 근데 모르면은 병신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모르면 병신 아니잖아. 그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말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다 어쩔 수 없이 공유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게 며칠이나 지났지. 그러니까 만약에 며칠이나 지났는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자고 재수 씨의 친구야. 근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됐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처럼 그 남자애가 내 친구인데 와이프 몰래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걸 와이프한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와이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의 와이프가 잘못했는데 네. 그 상황을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만 와이프한테 잘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내 친구를 위하는 거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질망정?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생각이 좀 맞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다릅니다. 그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는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아 그래요? 남편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모르잖아. 그래. 모르면은 굳이 가가지고 그 둘 사이를 깨는 단초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요.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 그날 밤 원나잇을 한 하필 김 선생과 원나잇을 한 재수 씨가 그 뒤로는 김 선생이랑 그런 일 없이 그날 단 하루만의 실수였다. 그러면 굳이? 예. 전 그렇게 생각해. 이 김선생이라는 양반이 이 김선생이라는 사람이 보면 황대리 배 감독이 데려온 김선생 모두가 초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와 다 면식이 있다 그러면 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를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완전 제3자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아이 그래도 그래. 난 얘기해. 그래. 왜냐면 와이프가 접근해가지고 원나잇을 했대잖아. 그래. 그러니까 김 선생은 그럴 수 있지.
김 선생이 만약에 했는데 막 초파를 던지고 해가지고 같이 술 먹다 흥해가지고 했어. 김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 정말 사람 너무 모르네. 바로다 김 선생. 김 선생이 그랬다면 그러면 애매할 것 같아. 저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이걸 들쳐가지고 그리고 또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의 실수다. 그래. 그 뒤에 일이 없었다. 그럼 모르겠는데 이거는 재수 씨가 그랬잖아. 그래요.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씨가 그날 술을 만땅 먹고 실수한 거야. 그 뒤부터는 다른 실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수 씨가 그런 실수를 다시 못 해야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재수 씨한테 얘기를 하지. 알고 있다고. 제가 사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가? 반복해서 그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무슨 상관이에요? 제 별꼴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부부 사이잖아.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재수 씨가 접근을 했다는 어떤 이 스토리 있잖아요. 네. 이걸 공유되면서 각색될 수도 있지. 이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느 놈이 했더라도 그러니까 김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어쨌든 그러니까 원나잇까지 한 걸 보면 그렇죠. 누가 잘했다 하긴 좀 그런데 그렇죠. 나는 이게 요 정도 야부리 코드 맞고 뭐 이런 친구면 이거를 얘기해주면서 약간 바보다 지금 당신은 우리 다 아는데 당신 모르고 이거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괜히 오지랖 떨었다고 날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래. 네. 근데 나는 당신이 소중하다. 네. 알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얼마나 친하냐가 중요하다니까. 이거는 솔직히, 모르고 있으면 세상사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이 얘를 굉장히 자주 보고, 굉장히 친하다고 여기면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렵게 말을 떼겠는데 별로 안 친해. 계절에 한두 번씩 펌을 놀러가는 사이였어. 이러면 굳이 얘기를 안 할 것 같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연락 오고 이런다니까. 굉장히 코드 잘 맞고 절친인 것 같은데. 야, 요거는 의견을 받아봅시다. 야, 진짜 이거 우리들끼리만 얘기한 줄 그러니까. 이거 무수의 의견을 한번.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의 또 요게 또 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계신 뭐 이런 걸로 좀 나뉠 것 같은데. 네. 요건 한번 올려주세요. 재수 씨는 왜 이랬대? 정말. 김 선생이 좋았나 보지. 김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요 분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네. 일단 저희가 비누 보내드릴 테니까. 헤이브로 쓰시면서. 어떻게 되냐. 진짜 이거 좀 난감하겠네. 이게 또 당사자도 아니면서 내가 이걸로 샤워해도 되나. 이 비누를 내가 써도 되나. 그러겠네요. 참. 근데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게시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막 올려주실 테니까, 팟빵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한번 좀 참고하시고, 네. 이러나 저러나 둘 다 불편하실 것 같긴 해요. 얘기했는데, 또 의외로 둘이 잘 지나갈 수 있잖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또 굉장히 뻘쭘할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되게 좀 그러네. 둘 사이의 문제라니까. 네.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는 현장이 목격된다 그러면 그땐 얘기해줘야지. 근데 하루 만에 일이라면. 근데 알고 봤더니 막 그날 남편이 막 다른 분과 온라인 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눈치챘으나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 굉장히 프리한 분이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날 일은 우리 서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야, 하여튼 뭐. 비누 선물해줘야지 뭐. 아무튼 비누 드릴 테니까. 네. 하여튼 좀 내려놓으시고. 네. 자, 그리고 게시판에서 맹활약 중이신 네. 세연 수연 아빠님. 네. 애비로 얼마 전에 바꾸셔가지고. 그렇죠. 네. 아이스크림 크림의 튜브형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드디어.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가 참 못할 짓을 했더라고요. 왜? 이게 튜브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저희가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바꾸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판형도 바꿔야지, 물량도 바꿔야지, 디자인 다시 해야지.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어려움을 굉장히 토로하셨는데 네. 내가 이거 나오면 김프로다가 꼭 이거 광고를 하겠다고 일을 바득바득 가시면서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우린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도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가 많이, 책임이 있어. 네, 많이 사줍시다 이건. 네. 네. 네이버의 아이스크림 크림. 네. 네. 보스크림이죠. 정말 순한 보스크림. 네. 그리고 그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혼났는데 네.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피를 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김프로쇼에서 광고하고 6명이 샀다는 거야.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요? 김프로쇼 6명이 샀다고.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듣고 즐기시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게 사연이네, 오늘. 김프로쇼 광고해가지고 6명이 샀대. 진짜. 적극적으로 사주세요. 광고 안 했으면은, 한 100분 사실 거를 가지고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 세연소연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당장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일단, 검색창에 크림은 쳐보시고, 그렇지. 상품이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시고, 사실 때 그리고 꼭, 김프로쇼에서 사셨다고 좀 남겨주세요. 티를 좀 내주세요. 극성을 떨어주세요. 그래요. 네. 정말. 그냥 조용히 사셔가지고 우리가 6개 파는 사람으로 지금. 진짜, 이게 뭐야.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6개 나갔대. 많이 사주세요. 네.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 최신작, 가와구치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은 올보넷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 볼드 저널이라는 저널 있잖아요. 네. 여기 이 볼드 저널을 만들고 계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오늘 독서회를 할 건데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뮤지컬 금강 1894에서 인진아 역을 맡은 배우 안시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볼드 저널을 만들고 계신 분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치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멋있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분이 뭐 어떤 취지로 이 잡지를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볼드 저널을 발행하고 있는 볼드 피리어드 대표 김치호입니다. 네. 디자인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본인의 스토리를 조금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잡지구나. 잡지 자체는 독특하니까 그 얘기를 한번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잡지를 지금 볼드 저널이 나온 게 얼마나 됐죠? 2016년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9권, 이번 달에 9호가 1년에 나오게 됩니다. 네. 4권 나오는 거죠? 네. 분기에 한 번씩. 그렇죠. 분기에 한 번씩. 개간지. 야, 멋있다. 개간지. 개간지 말고. 개간지 잡지네. 그렇지. 실제로 요거를 지하철 이런 데서 들고 있으면 간지가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실제로 기획 방향이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 이런 분위기구나. 말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로 좀 폼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 쓰고, 또 이게 한글, 영어 같이 나오잖아요. 되어 있죠. 쉽지 않거든요. 간지다. 네. 개간지.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 아버지를 위한 잡지를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린가 했어. 전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팔리겠나. 근데 9권이 나왔다는 걸 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저희 이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인증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위한 잡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럼 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디자이너 출신이고, 이제 브랜드를 이제 고민하고 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디자인과 브랜드, 뭐 마케팅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업종, 뭐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을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야근도 있고 철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총각 때부터 뭐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모양 자체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고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이 좀 서운해지고 관계가 아이들도 좀 저를 피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기가 몇 살 때? 아기가 5살 정도 됐을까, 첫째가. 그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서. 그럼 결혼 한 6년 차 뭐 정도? 네, 그 정도 된 거죠. 6, 7년 차 정도 됐을 때. 네. 아이가 마침 뭐 이제 한참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아장아장 거리면서 이제 재롱 피우고 막 이럴 때인데 소통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부모하고. 네. 근데 저를 이제 뭐 일주일 내내 별로 본 적이 없으니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같이 누웠는데 저를 피하더라고요. 아빠 저리 가. 난 엄마랑 잘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경험은 이제 아버지들은 웬만하면 다 있는 경험이거든요. 다 하지. 그렇구나. 요란한 경험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일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마주 건강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적으로도 힘든데 가정에서 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하기 시작했고 회사 동료들, 친구들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사니? 집에서는 어떠니? 가정하고는 어때?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답이 다른 얘기를 했지만 다 맥락은 비슷했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다 버티고 살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나? 정말 그런 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답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답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삶에 대한 거를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찾아서 모아보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고민하고 필요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면 또 요걸 하나로 묶어보면 비즈니스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전에 다니던 회사가 매거진을 만들던 회사예요. 만드는 회사고 이미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거기서 제가 아트 디렉터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걸 좀 매거진으로 만들면 모습을 좀 잘 설정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괜찮았습니까? 아우 후회 많이 했죠. 네. 딱 들어도 쉽지 않잖아. 네. 쉽지 않죠. 네. 단지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인터뷰를 이렇게 섭외하는데도 쉽지 않아서 지인과 지인 뭐 이렇게 통해가지고 또 에디터들의 어떤 라인을 잘 통해서 그렇게 아름아름 섭외를 하다가 지금 한 9호째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뭐 볼드저널에서 취재 요청을 드린다라고 하면 흔쾌히 다 좋아하시면서 응해주세요. 야, 9건이면 이제 2년을 넘어간 거니까. 2년 4분의 1 정도 됐죠. 2년 정도를 빡세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렇죠. 지금은 꽤 많이 알려진 거죠. 2년 사이에 이 정도 알려진 거면. 네. 뿌듯하시겠네요. 네. 야, 저희의 2년 전이 생각나네요. 생각이 나네요. 줄기차게 전화하고 줄기차게 까일 때. 그렇죠. 굉장히 서럽거든요. 서럽죠. 네. 저도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를 사셨다고 하니까 이제 디자이너의 삶을 모르시는 분은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일과를 한번 좀 한참 바쁠 때를 소개해 주시면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갑니까,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들은 사실 보통 아침 일찍 출근은 안 해요. 보통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과들을 보통 살고 있어서 제가 경험한 디자이너로서의 삶은 한 10시, 11시 늦음하게 나와서 10시, 11시 출근해가지고. 네, 출근해서 뭐 다른 업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경험한 이제 디자이너의 삶은 그렇고 그렇게 나와서 일을 해요. 일하고. 네, 일을 하는데 주어지는 일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한두 개 맡을 수도 있고 두세 개 맡을 수도 있고 직급에 따라서 4-5개 프로젝트를 디렉션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스터디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기획과 이런 것들에 맞게 비주얼을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퇴근은 몇 시에요? 퇴근이 일례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시쯤, 11시쯤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가? 아, 진짜요? 진짜요? 10시, 11시인데? 네. 그런 생활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보통 몇 시에 가면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한 2-3시 정도 되면. 새벽 2-3시? 네. 그러면 이제 택시 타고 퇴근하는 거죠. 그렇게. 야, 빡세다. 그럼 이렇게 술을 드시거나 뭐 이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럴 겨를도 별로 없고. 순전히 그럼 맨정신에 일하느라고 새벽 2-3시까지. 그렇죠. 있다가 그때 퇴근하고. 야. 프로젝트 이 디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면 평일 내내? 프로젝트 관리를 또 해야 되고. 평일 내내 그래요? 평일 내내 그럴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조금 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잠깐이고. 주말은요? 주말에 필요하면 뭐 보고 같은 게 있거나 이럴 때는 또 출근해야 될 수도 있죠. 야, 그럼 진짜로 그렇죠. 평일에는 애들이 아빠 얼굴을 못 보겠네요. 그렇죠. 네. 오. 평일 못 이상한 보는 아저씨가 경우들이 와가지고. 많죠.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인지를 하죠. 그죠. 그치. 그렇게 생겼다. 이런 냄새가 난다. 이 정도는 알겠지만. 아침에 자고는 있을 테니까. 그렇죠. 주말에 딱 가보면 많이 커 있고. 이런 그치. 것도. 야. 있죠. 저는 그래도 아기가 크고 나서 그만둔 건 아니라서. 저는 초반에 이제 아빠를 못 알아본 적은 있어요. 저희는 한 이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술을 먹어야 되는 자리가 뭐 취재원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한두 시에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근데 우리는 또 출근도 빨리 하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기자 생활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정말로. 이게 단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있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시, 7시 반 정도 되면 항상 출근해야 되니까. 출입처 출근을 해서. 물론 이제 그때부터 빡세게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뭐 아침에 쭉 보고를 하고 나면. 뭐 잠깐 좀 텀이 생기거든요. 그럼 의자에 뭐 기대고 자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쭉 이제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는 아이가 진짜로 나를 못 알아보는 눈빛으로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나랑 싶은. 똑같은 걸 겪었는데. 네. 진짜.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회사를 그냥 계속 다녔지. 난 안 물어봤어. 그렇구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과 또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배경으로 나만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들이 이런 고민이 다 있을 것이다 해서 출발된 책이니까 동기 자체가 요거를 잘 건드리면 돈이 되겠다. 뭐 사실 이제 잡지라고 하면 그렇게 출발하는 데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뭐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또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서 소개하고 뭐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물론 잡지 시장이 그렇게 예전처럼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건 완전 출발부터가 조금 다른 거니까. 출발부터 사실 이제 모수가 좀 작은 군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죠. 진짜 용감하네. 네. 이름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왜 볼드 피어리드라고 지으셨어요? 회사 이름은? 저는 원래 뭔가 회사를 차릴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성격도 아니고 성향도 아니고. 근데 제 인생에 이런 이제 시기가 오니까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용감한 선택인 거야, 이게. 그렇지. 네.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용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볼드하다라는 그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볼드 피리어드라고 정한 거고 원래는 볼드만 적고 싶었어요. 근데 있던가요? 있더라고요. 볼드가 있어서. 보통 그래서 그렇게 짓고들 하죠. 볼드 옆에 점을 찍어야겠다. 그리고 피리어드라고 붙여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피리어드라는 게 또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약간 내 인생에 좀 용감한 시간, 용감한 기간 이렇게 좀 승화해서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그럼 직원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11명 정도 있습니다. 야, 뭐 알른 소리 하지만 알른 소리 할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11명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볼드하네요. 그 지금 9세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영화평 써주시는 분들에게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뽑아가지고 이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되게 만족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이런 배경을 가진 잡지라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테니까, 야, 그러면 그 잡지 어떻게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어디서 찾아서 봐야 됩니까? 볼드전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뭐, 예스24 이런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예스24, 알라딘 뭐 전부 다 인터파크 다 들어가 있고요. 4대 서점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 저널 홈페이지가 있는데 boldjournal.com에 들어오시면 컨텐츠를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또 네, 홈페이지가 따로 준비가 있고. 돼 있고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샵에 들어가시면 이제 상품도 구입할 수 있고 정기 구독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개간지니까 뭐 월마다 굉장히 트렌디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지난 것도 뭐 사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여태까지 그러면 뭐 어떤 주제들을 주로 다루셨나요? 첫 호는 참가하면서 조금 더 쉽고 재밌는 주제를 고르려고 해서 놀이라는 주제로 첫 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휴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춘기. 네, 사춘기가 아빠의 사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에 있어서 약간 격변하는 시기를 좀 한번 다뤄보자 해서 그렇게 해봤고 4호가 기록. 네, 기록. 살면서 어떻게 기록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 또 가정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또 가정의 어떤 역사가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책이고요. 5호가 집. 네, 집이고 집 같은 경우는 뭐 재밌었던 게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앞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좀 논의를 해보는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고요. 6호가 탈 것이었어요. 네, 자동차 플러스 여러 가지 탈 것들을 약간 소년성을 좀 잃지 않고 어렸을 때 꿈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서 되새김질 해보자라는 의미로 탈 것을 좀 다뤄봤고요. 7호가 아버지 유산, 헤리티지. 그래서 돈 유산 말고요. 돈인 줄 알았어요. 네. 물론 이제 어떤 돈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약간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유산적인, 정신적인 것도 좋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봤고 그다음에 8번째가 이제 아빠의 젠더 감수성이라고 해서 요새 약간 미투하고 좀 엮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여성, 남성 나누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런 이제 감수성을 좀 기르고 가사도 잘 분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번째가 네, 이번에 나오는 게 아빠의 퇴사.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나눴던 왜 퇴사를 하게 되고 뭐 용감한 기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올 법한데 용케 또 이번에 이렇게 퇴사해서 이번 거를 이렇게 조금 보시면 볼드저널 앞서 있었던 이런 주제들을 다 관통하는 이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2년 8건 딱 만들고 나서 퇴사를 이제 한번 3년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퇴사 관련해서 발행인의 글을 쓰면서 그때 딱 내가 퇴사했을 때 시점을 되게 상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었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볼드저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2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퇴사를 할 때 생각과 네. 지금 이제 되게 막연했었어요. 볼드저널 만들기 전에 막연하고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3, 4호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한번 만들고 나서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쉽지 않지. 네. 쉽지 않지. 근데 어쨌든 3, 4호 나오고 계속 흘러가면서 이 틀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이후에 첫 권 만들고 9호까지 만들면서 점점 이 방향으로 내가 길을 걸어간 거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 감독님은 그 8개까지 쭉 주제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궁금하다. 읽어보고 싶다 하는 주제가 어떤 게 있어요? 집. 네. 방금 하신 말씀이 되게 재밌던 게 어떤 집에 살까 말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집이 구조가 맞춰져야 된다 하신 게 되게 재밌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파트가 다 편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또 그렇다고 또 주택이 다 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가족의 성향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 취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고민해볼 틈이 없는데. 겨를이 없는데. 그냥 넘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 나고 수완 조금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길 좋아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집이라는 게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선택을 협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정된 시장권 안에서 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지금 소개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저는 혼자 사니까 지금 남과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살게 될 때, 그럼 어떤 데 살고 싶다가 우리는 어떻게 살자의 합의 이후에 고민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을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둘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죠. 물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슬픔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집이 참,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있고. 저는 사실 좀 희한하게. 네. 탈 것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남자들은 다 로봇과 장난감에 대한 그렇죠. 환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드림카. 난 사실 드림카가 없거든. 편하면 장난. 네, 그래서 차가 뭐 그렇게 나한테 네. 꼭 갖고 싶은 차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막 다 있다고 하고 막 그거 제가 친한 분들 중에는 네. 그런 분도 있었어요. 2년 동안에 차를 몇 번 바꿔서 한 5-6번 바꾼 분도 있거든요. 다 막 이게 큰 차로 네. 막 도대체 저 돈을 어떻게 하나? 근데 뭐 팔아가지고 대가지고 또 사고 막 그렇겠지. 야, 근데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저렇게 좋을까? 근데 하여튼 신기하긴 했는데 전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두 분은 드림카가 있나요? 안전한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없다는 얘기지? 잘 달리고 이건 모르겠고 그렇게 치면 그냥 험로 주행도 좀 편안하게 되는 차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다. 어떠세요? 그 젊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뭐 폴세 911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뭐 바이퍼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랬었는데 아이 낳고 또 이렇게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뒤에 짐 실을 수 있고. 트렁크 큰 게 짱이야. 그렇지. 어디 놀러 갈 때 좀 편한. 맞아. 그런 차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차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뭐 이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돈 좀 벌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게 네. 로망이거든요. 그지. 좀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로망이라면 찌프차 있잖아요. 찌프차. 정말 찌프. 야, 저 차는 정말 네모 반듯하게 생겼구나. 이쁘다. 쟤는 아무 데나 다녀도 사고 안 나겠다. 왠지 더 튼튼할 것 같고. 타고 나서 생각이 좀 없어졌어요. 아, 찝을? 너무 덜컹거리는데? 약간.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드림카라는 게 그냥 볼 때만 그런 거고 막상 타면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여태까지 나온 8개 중에는 제일 반응이 좋았던 책은 어떤 거였어요? 최근에 냈던 책이 젠더 감수성 쪽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도 같이 물려 있었고 지금 사실 1호하고 5호하고는 지금 품절됐어요. 품절됐고 1호가 놀이. 5호가 아까 얘기한 집. 중고 나라에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더 찍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안 찍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보여요, 중고 나라에. 정말. 네. 그러면 그냥 파는 단행본 가격보다 높이 나옵니까? 비슷하게 나오거나 정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올려서 부르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럼 기분 좋겠다. 그렇지. 뭐 했는데 4,000원. 그러면 그러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완전 안 좋지. 네. 신기하죠. 그리고 계속 연락이 또 오세요. 와서 품절된 거 언제 나오냐? 아직 없냐? 뭐 이렇게 다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책은. 그렇겠네. 네. 그러겠네. 주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남았던 건 뭡니까? 남다는 게 뭐죠? 제일 안 나간 거. 안 나간 거. 네. 안 나간 게 휴가가 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휴가랑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2, 3호가 살짝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도 거의 소진돼가고 있는 중이어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책을 한 권 만들어 놓고 1년 되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젠더 감수성 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달 사이에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됐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면서 많이들 좀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추천해주기 좋은 책이기도 하겠네. 그 주제로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9호가 좀 기대가 되는데 사실 퇴사는 누구나 겪게 되는 거잖아요. 고민은 하지만 네네네. 막상 이거를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아빠의 퇴사는 또 20대, 30대 이제 솔로였을 때, 싱글이었을 때 또 퇴사랑 또 의미가 달라서 다르죠. 무게감이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겪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뭐 50대, 60대에 겪게 되시든 40대에 겪게 되시든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퇴사의 계기부터 시작해서
퇴사했을 때 어떤 아내의 반응이라든지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퇴사를 막는 사람들의 어떤 방해를 이겨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뭐 방해를 이기면서까지 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실 주제인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퇴사하실 때 네.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네. 뭐 이랬던 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런 꿈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럼 이런 걸 이제 하고 싶다. 듣는 사람들이 그랬을 네. 거야. 아,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하겠구나. 좀 가정을 챙겨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럼 먼저 이제 퇴사를 하신 입장에서 혹시 이제 아버지로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네. 요런 것들은 좀 내가 해보니까 네. 미리 챙겨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더라. 팁을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그 저보다 먼저 앞서서 퇴사한 이제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기가 대기업에 있었거든요. 대기업에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퇴사를 해서 나왔더니 내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 같았는데 지금 이제 야생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야생의 맹수가 돼서 불편한 게 있어요. 먹이를 이제 자기가 직접 사냥해서 먹어야 되고. 근데 뭐 힘들다란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이게 눈빛이나 이 태도가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먹이가 있는 거야. 네. 지금. 사냥감이 잡아놓은 먹이가 있는 거야. 사냥감이 지금 보이고.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언젠가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도 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멍하니 있다가 한 50대 돼서 그때 은퇴하고 나서 그냥 멍하니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일도 안 해보셔가지고 가정에서 또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야, 회사를 뭘 다닐 때. 알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제 파악들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해 두시면 그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퇴사 이후에는 사실은 그것들을 이제 해나가면 되니까. 네. 보통 조언이 나 할 게 있으면 뭐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언젠가 온다 그 시기가 네. 그걸 염두에 둬라 라는 입장이 굉장히 새롭고도 맞는 말이네요. 네. 그 요새 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비즈니스나 어쨌든 이런 기업의 업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러면은 멍하니 어떻게든 되겠지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사실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사를 한 거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정확하게? 2015년도에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3년? 3년 3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네. 퇴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볼드저널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어서 네.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퇴사하고 나서 일단 한 3개월 정도는 놀러 다녔어요. 네, 그때가 제일 좋지. 가족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때가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생각 없을 때거든. 그렇지. 퇴직금도 좀 있고. 그렇지. 네. 꿈을 꾸던 시기니까. 그렇지. 그렇지. 혹은 사형수의 마지막 만찬 같기도 하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책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생계는 또 책임져야 되니까 일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기 전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카페에서 네, 같이 도울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책 구상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듯이 힘들 만한 그런 시기는 별로 제 지금 경험상에는 없는데 그래도 월급을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못 가져갈 때라든지 어쨌든 생활비가 약간 빡빡하거나 빠듯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가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으로서. 네. 그렇죠. 근데 그 무게감은 지금도 있어요. 있어야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퇴사라는 거를 아주 막연하게 혹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게 약간 꿈꾸듯이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언제가 됐든 그 시기가 분명히 오니까 맞네요. 미리 좀 그거를 생각하고 좀 준비하는 시기는 누구한테나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뭔가 딴 걸 도모하고 싶은데 한번 지르고 싶은데 아, 이거 맞는 선택인가 아닌가 하면서 막 찾아다니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리고 네. 원래 다 그렇다.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할 때 주기별로 찾아온다. 잘 버텨라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 고민을 하러 돌아다닐 때 주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분이 많으셨어요? 반반 됐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단 잡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왜 망할 걸 하냐. 왜 사양 사업을 굳이 한다고 하냐. 그렇지. 그냥 쉬운 것부터 해라. 뭐 내지는 돈이 되는 것부터 해서 돈부터 벌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또 권유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냥 용기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형이 하면 잘 만들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계셨고. 근데 어쨌든 둘 다 저는 도움이 됐던 건 두 가지 요소. 그래서 망할 것 같아. 뭐 약간 좀 너무 어려운 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올인하지 말고 보완제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 컨설팅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같이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또 토대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볼드 피어리어드가 오로지 볼드 저널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컨설팅도 하고, 그렇죠. 뭐 디자인도 하고, 이제 같이 가고 있으니까. 네. 그쵸. 이제 그렇게 없으면 볼드 저널만 해가지고는 사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죠. 네, 쉽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이런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산수유처럼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회를 보다가 그러면 우리 독서회 코너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오늘 하게 된 거거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프로쇼하고는 사실 이제 좀 각별한 사이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지금 로고 말고요. 그 하얀 바탕에 왜 김프로 얼굴 들어가 있고 김프로쇼 이렇게 있던 그거 이제 디자인을 해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은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디자인을 왜 바꿨냐. 이제 옛날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꽤 계셨거든요. 처음 바꿨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그 바꾼 거는 지금 해주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조만간 제가 또 한번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언제든지. 네. 김프로쇼하고 또 잘 관계를 맺고 또 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8가지 주제의 책들을 내가 이 책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궁금했어요. 남자 30, 40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버지 역할을 고민할 나이 또래가 그 정도 지금 타겟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 주고 요거 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팬이 좀 계세요. 팬들은 또 이렇게 자기 돈 내고 또 이렇게 직접 사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이제 고나이 또래의 지갑을 열지 말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요. 아내분들이 많죠. 아내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분들한테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책이 좋으니까 남편한테 좀 소개를 해주라든가. 이 시대 가정의 문제를 잘 공감하고 이해해서 가정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읽어도 사실 아내가 읽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한 권씩 다 사셔서 같이 각자 읽고 각자 토론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독한 다음에 토론도 하고 60% 정도는 3040 남자분들이 사시고 40% 정도는 2030 여성분들이 또 사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밌는 게 2030 여성분들은 또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거 가지고 앞으로 나의 이상형, 뭐 결혼 신랑감 이런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공감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면 교육의 교보제로 쓰겠지. 남친에게. 그럴 수 있죠. 네. 얼마 전에 저 여성 밴드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이상형은 볼드저널 구독자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볼드저널로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8호부터 한 권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시기 그 달에 강연회를 열어요.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고 5, 60명 정도 이렇게 초대를 해갖고 물론 유료로 강연회를 여는데 그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필자들이나 강연자들이 강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권 만들기 전에 그 앞에 일단 독자분들을 모셔서 독자 간담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지난 호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 호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김프로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팟빵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 모임도 막 이렇게 만드시고 또 지난번에는 춘천 같이 가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본게도 하고 독서회도 하고 막 책 한 권씩 들고 가지고 또 거기서 읽기도 하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커뮤니티네요. 네.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뭐 이런 걸로 활동을 하셔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볼드저널 구독자가 나의 이상형이다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구독을 해야겠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은 뭐 예스24나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스24도 하고요. 네. 그럼 정기 구독도 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페이지 그 boldjournal.com/하고 샵 거기 들어가시면 정기 구독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김프로쇼의 책 버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훌륭하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이게 뭐 쉬운 거는 아닌데 과감하게 또 그거를 실천하고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취지가 괜찮다, 관심이 간다. 그러면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김프로쇼의 디자인과 관련된 거를 또 열심히 해주시고 기꺼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구입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도 해주시고. 뭐 구입을 한다고 저한테 뭐가 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평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꾸준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평 남겨주신 분들한테 뽑아서 매주 2권씩 이제 선물로 또 보내드리고 하니까 아무튼 볼드저널하고는 계속 좋은 뜻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간간히 모셔가지고 뭐 관심 있는 주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개간지니까 간지나는 주제가 나오면 그렇죠. 개간지. 네. 그 주제로 그래 얘기를 하는 뭐 방송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왜 생각을 안 했을까, 못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드네요. 그러니까. 피봇 방송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이번 호 주제는 이제 퇴사에 관한 얘기인데 아빠들 퇴사시키는 책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걱정 마시고 퇴사와 관련된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다음번 이제 뭐 이 주제 나올 때는 기고하셨던 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들 같이 모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마련을 해볼 테니까요. 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특집 오프라인 행사를 거하게 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근데 빨리 올 수가 없네, 개간지라서. 백호 하려면 몇 년 해야 되냐? 오래 살자. 환갑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리티지, 유산으로. 그렇지. 물려주는 유산으로. 자,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김프로쇼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또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볼드저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